김진회 의원 등 은평구 의원 8명이 공동 발의한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직권남용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불발됐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는데 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재개발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슈앤피플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65세에서 74세) 일반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늘부터는 접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남은 백신을 당일 바로 예약해서 맞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은평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직권남용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습니다. 은평구 의회는 27일 제283회 2차 정례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회 의원이 제출한 구청과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직권남용 실태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했는데요. 김 의원 등 모두 8명이 공동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행정권의 사적 이용 실태, 감사권 등을 이용한 직권 남용 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요. 구의회는 해당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으며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10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오늘부터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접종하고 남은 백신을 당일 예약해 맞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한 뒤 주변 의료기관의 남은 백신 수량을 확인해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이용자들은 의료기관을 최대 5곳까지 선택하고 이곳에서 자녀 백신이 발생했을 때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종받는 자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미 백신을 맞았거나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돼 있는 사람,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백신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녀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으면 같은 곳에서 11주 뒤에 2차 접종을 받도록 자동 예약됩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7일 0시 기준 서울의 일일 확진자는 218명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지인 모임과 실내 운동시설, 노래 연습장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수도권 지인 모임과 송파구 실내 운동시설에서 각각 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4명이 늘어난 47명이 됐고 강동구 노래 연습장에서는 1명의 추가 확진 발생으로 누적 39명을 기록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에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최다 규모입니다. 은평에서는 9명, 양천에서는 4명의 신규 환자가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확대, 주거 환경 개선, 집값 안정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논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 경제연구소장 전화 연결해 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추진됐던 어떤 사업들 중에서 이제 민간 재개발 영역이 조금 이제 좀 규제 강화로 인해서 조금 사업 속도가 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의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방안 가운데 그동안 재개발 사업 추진을 까다롭게 했던 이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되잖아요. 정비 지수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등을 점수화한 제도인데 이게 폐지된다면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폐지 후에 재개발 구역 신청이 본물처럼 쏟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책 제도가 도입된 거에 대한 도입 취지를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그 주거정비 지수제가 도입됐던 거는 이제 뉴타운 신드롬에 의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정비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됐었고요. 그리고 그 시기와 맞물려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이제 해제가 된 겁니다. 결국에 구역 지정을 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해제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진입 장벽을 좀 높여서 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지들만 좀 인입시키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이제 주거정비 지수제도가 도입이 됐죠.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반면에 이제 또 진입장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됐다라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지금 이제 이것을 폐지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법적 요건은 이제 남아 있는데 그 법적 요건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과다 지정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업 진척 속도는 나지 않고 어떤 구역 지정이 또 과다하게 지정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르는 제도 보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공공기획입니다. 이제 그동안 자치구가 주도해왔던 재개발 인허가 과정은 줄이고 서울시의 개입을 키우는 방안인데요. 일각에서 해당 지역의 특수성 등은 자치구와 비교해서 서울시가 면밀히 파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공공기획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계획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현행 제도에 의하면은 사전 타당성 조사서부터 이제 정비계획 수립까지 약 한 4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서 한 14개월로 줄여서 이제 이거를 하되 이제 주최를 서울시가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 지자체와 그 각 해당 그 자치구하고 자치구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협업하는 구조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의 이번 대책 결국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2025년까지 13만 가구 공급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게 추진되려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주택 공급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재개발 구역을 새롭게 지정을 해서 주민 동의를 30% 받아서 이걸 2025년까지 재개발 쪽에서 13만 가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 공급은 분양까지 가는 데까지 아마 이렇게 만든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 자체도 제가 생각했을 땐 2025년 이후에나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16 공급 대책과 이사 공급 대책에서 약 34만 호 아파트 공급 계획 중에 이제 그동안 한 7만 9천, 한 8만 호에 달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공급하겠다라는 24만 호, 즉 23만 호까지 합치게 되면 상당수의 많은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동시에 추진된다라고 본다라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게 몇만 호의 어떤 목표랑보다는 국토부 정부에서 발표하고 공급하겠다는 어떤 주택 시그널하고 맞춰서 적정수의 주택을 민간과 공공이 협업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지 민간 공급으로 13만 호 공급을 2025년까지 공급하겠다라는 거는 좀 제가 봤을 땐 과도한 목표라고 보여지고요. 재개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감도 있지만 무리한 개발이 추진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은 물론 재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